형, 부모님 병원 다니고 집안일 챙기는 거 전부 내가 하고 있는데 형은 돈만 보내고 끝이라고 생각해? 그게 다야? 그게 다라니? 내가 보내는 돈 없으면 병원비는 어떻게 냈겠어? 너 혼자 다 한 것처럼 말하지 마.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 부모님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형의 시간과 마음이야. 형이 얼굴 한 번 안 비치니까 내가 다 떠안는 거잖아. 너야말로 부모님 가까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멀리 사는데 어떻게 내려오겠냐? 멀리 사는 게 변명이라고 생각해? 형이 내려와서 부모님 돌보는 고생을 한 번만이라도 해봐. 그럼 이런 소리 못할 걸.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회사 다니면서 돈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넌 항상 내가 제일 힘들다고만 생각하잖아. 그럼 형은 가족을 위해 대체 뭘 했는데? 부모님은 나 혼자 챙기라고 낳으신 분이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에 사는 65세 영호라고 합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고 어느덧 퇴직한 지도 몇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고향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우리 가족에게 큰 갈등이 찾아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고향에 남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성실히 일하고 있지만 부모로서 때때로 두 아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긴장이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저와 아내가 건강을 잃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아내는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되도록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이가 드니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갈등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이 바빠서 직접적인 도움은 어렵다며 작은 아들이 부모님을 더 가까이에서 돌보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이 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형이 부모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며 두 아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형제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저 두 사람이 화해하길 바라며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두 아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길 바랐는데 이 문제로 인해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부양 문제로 생긴 형제 간 갈등과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겪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전라북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단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봄이 되면 산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황금 들녘이 펼쳐지는 자연 속에서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돕는 것이 일상이었고 저와 아내는 두 아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을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공무원의 일이 크고 화려한 건 아니었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아이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은 하루의 피로를 단번에 풀어줬습니다. 아내는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을 책임졌고 두 아들은 마당에서 뛰어놀며 활기찬 웃음소리를 집 안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저희를 기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숙제를 하고 동생 공부를 봐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동생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며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라고 하는 모습은 정말 기특했습니다. 저는 이 녀석은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아들의 성실함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과는 달리 활발하고 재치 넘치는 성격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호기심을 갖고 만지작거리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집안 전등이 고장 났을 때 작은 아들이 저를 따라다니며 아빠, 제가 고칠게요. 라고 자신있게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의욕과 웃음은 온 가족에게 유쾌함을 선사했습니다. 형제는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돌보고 챙기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작은 아들은 그런 형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마을 앞 개울가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텃밭에서 함께 이를 거들며 웃고 떠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형이 먼저 동생을 챙기며 너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가볼게. 라고 나서는 모습은 마치 어른 같은 든든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면서도 그 후에는 변치 않는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이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던 날 아내와 저는 기쁨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큰아들이 부모님께 자주 내려와 도울게요. 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그저 웃으며 그래. 몸 조심하고 열심히 해라. 라고 말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이 떠난 첫날 밤 텅 빈 방을 바라보며 형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와 아내는 작은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에 남아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손재주와 사람을 대하는 솜씨가 좋아 가게를 금세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아들이 부모님 곁에 남아준 것을 고맙게 여겼고 저는 내가 있어 든든하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며 도시에서 안정된 삶을 시작했고 작은 아들은 고향에서 꾸준히 가게를 키워가며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간의 미묘한 차이가 점차 갈등의 씨앗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바쁜 직장 생활로 고향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작은 아들은 형이 부모님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큰아들이 늦게 내려오거나 내려오더라도 짧게 머물다 돌아가는 일이 잦아지자 작은 아들은 은근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아들이 형은 자기 일만 중요하고 부모님 생각은 안 하나 봐요. 라고 말했을 때 큰아들은 너도 내 삶이 있듯이 나도 내 삶이 있다. 며 답했습니다. 그 대화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감정의 골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던 때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이었고 작은 아들이 혼자서 병원을 오가며 간호를 도맡았습니다. 그 와중에 큰아들이 전화로 내가 직접 하긴 힘들지만 필요한 건 내가 다 지원할게. 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듯 형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려 했지만 그 감정의 틈은 점점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형제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형에게 이번에는 정말 자주 좀 내려오라. 고 했을 때 큰아들은 내가 내려오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작은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요. 형은 다 바쁘니까 이해할게요. 라고 했지만 속마음이 드러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두 형제가 감정적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는 이런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형제라는 유대감이 언젠가는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가 나이가 들고 건강 문제로 자식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나는 경제적으로 돕는 게 최선. 이라고 주장했고 작은 아들은 부모님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고 맞섰습니다. 그 논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격해졌고 형제 간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저 두 아들이 화해하고 예전처럼 우애 있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와 제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몇 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걷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많아졌고 아내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 전에는 농사일도 함께하고 집안일도 나누어 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집안일조차도 힘겨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늘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정말 힘들어지면 아이들에게 부탁하자. 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결국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와 생활의 불편함은 두 사람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부탁하고 작은 아들에게는 병원 동행과 집안일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고향에 살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역할 분담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두 아들 모두 우리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로 아버지, 병원비나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부모님께는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역시 우리 아들들이다. 이렇게 의지가 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아들 간의 감정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안일과 병원 동행을 맡으며 점점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 병원 다니는 것부터 집안일까지 제가 다 맡으니까 가게 일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저는 작은 아들의 피곤한 표정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아빠도 엄마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형은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죠? 돈만 보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형도 부모님께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해서 형도 바쁘지 않겠냐? 너희 둘 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작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들이 자꾸 저한테 불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니며 돈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큰아들은 답답한 목소리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저를 나쁘게 보니 저도 화가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도 작은아들이 부모님 곁에서 여러 일을 맡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큰아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갈등은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작은아들은 형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들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형, 나도 요즘 많이 힘들어. 형은 돈만 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데 부모님은 형의 얼굴 보는 걸 더 원하시는 거 알아?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는 부모님 곁에 있잖아. 내가 내려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해? 작은아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오. 그럼 형은 바쁘고 나는 한가한 줄 알아? 나도 가게 운영하며 겨우겨우 시간 내서 부모님 챙기고 있어. 라고 맞섰습니다. 큰아들은 그래서 내가 돈 보내주잖아. 내가 더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라며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작은아들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형은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 맞아요? 왜 저한테만 다 떠넘기려고 하죠? 저는 작은아들을 달래며 경도 형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거야. 너희 둘이 잘 협력해서 해결하면 좋겠구나라고 말했지만 작은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큰아들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식탁에 앉으니 집안 분위기는 반가움과 어색함이 교차했습니다. 큰아들은 도시 생활에서 익숙해진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는데 깔끔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작은아들은 일 끝나고 바로 온 듯한 편안한 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겨우 시간 냈어. 라며 큰아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아들은 고개만 끄덕이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 아내가 반갑게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니? 도시 생활하느라 바쁠 텐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다. 큰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회사에서 회식도 자주 하고 잘 챙겨 먹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식탁 한쪽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형, 그런 말이 부모님께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 큰아들이 당황한 듯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냐? 작은아들은 참고 있던 감정을 터트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 병원 다니는 것도 집안일도 다 나 혼자 하고 있는데 형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큰아들은 눈썹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너는 부모님 곁에 있잖아. 난 멀리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작은아들은 웃음 섞인 비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형은 항상 그렇게 자기 상황만 핑계 삼지. 부모님이 형의 얼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건 생각도 안 하지.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반박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내가 보내는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져? 내가 일하면서 버는 돈인데 너보다 부모님을 못 챙긴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 식탁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습니다. 아내가 작은아들을 조용히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형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니. 부모님은
여의 둘 다 잘 지내는 걸 보고 싶으시단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감정은 이미 터질 대로 터진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형 편만 드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병원에 몇 시간씩 같이 다니고 가게 일도 포기하면서 부모님 챙기는 건 저예요. 그런데 형은 그냥 돈 몇 번 보내고 끝나는 거잖아요. 큰아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곁에 있는 건 내 선택 아니야? 내가 일부러 멀리 산 것도 아니고 그건 각자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다 내려와서 해야 만족하겠냐? 작은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 내려와서 부모님 곁에 좀 있어줘야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형이 직접 해봐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거 아니야?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화가 안 된다. 내가 부모님을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내가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네. 작은 아들은 결국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자. 더 말해봤자 형은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작은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작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큰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 둘 다 잘하고 있어. 아버지로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큰아들은 억울한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이 자꾸 저를 몰아붙이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두 아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싶었지만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서로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날의 가족 모임은 해결보다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큰아들은 모임이 끝난 뒤 몇 마디 변명 섞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작은 아들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두 아들의 싸움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자식을 키운 건 아닌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두 아들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책임의 무게가 버거워졌습니다. 병원 동행과 상담은 물론 약값과 치료비가 추가되면서 가게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도 병원비로 다 나갔네. 라고 중얼거리며 가게 장부를 볼 때마다 작은 아들은 형에 대한 서운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이 내려와서 이 고생을 한 번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한 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작은 아들은 고개를 휙 돌려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내가 울면 부모님은 더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작은 아들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 병원비도 결국 제 돈으로 냈어요. 가게 매출에서 계속 이렇게 뺐으면 저도 힘들어요. 저는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형에게 다시 한번 부탁해볼게.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작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형이 맡기겠어요? 돈 몇 푼 보내놓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작은 아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내 형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을 거야. 형이 직접 못 와도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형 덕분 아니겠니? 작은 아들은 아내의 말에 숨을 내쉬다가도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형 편만 드세요. 저는 가게도 포기하면서 부모님 돌보고 있는데 왜 형은 돈 몇 푼 보내는 걸로 면죄부를 받는 거냐고요? 작은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더니
방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있던 작은아들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병원비가 또 부족해요. 이번에도 제가 해결했는데 형은 그냥 나 몰라라 할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기대할 게 없네라고 말하며 작은아들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집안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큰아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내가 보내는 돈이 없으면 부모님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동생이 느낄 불만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온 큰아들이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그걸 몰라주는 거지?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동생의 연락 기록을 보고는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동생은 날 이해 못하겠지. 며칠 후 큰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내려가기 힘들어요. 그래도 돈은 꾸준히 보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가끔은 얼굴을 비춰야 하지 않겠니? 작은아들이 점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힘든데 자꾸 동생이 저를 몰아세우면 저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큰아들은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향에 내려가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 오히려 더 큰 싸움만 생기겠지. 그는 가족과의 갈등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해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작은아들은 형이 가족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며 점점 실망감을 키워갔고, 큰아들은 동생이 자신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고 느끼며 점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더 이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작은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형도 마음을 열지 않겠니? 작은아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형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부탁하고 싶지도 않아요. 형은 이미 가족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그날 밤 큰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 내가 한 번 더 고향에 내려와서 대화를 나누면 안 되겠니? 큰아들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동생이 자꾸 저를 비난하는데 고향 내려가기가 두려워요.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두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될 텐데. 하지만 부모로서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두 아들의 갈등은 서로를 상처 주는 방향으로만 이어졌습니다. 갈등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길이 막혀 병원에서의 긴 대기 시간과 교통체증으로 작은 아들의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은 큰아들이 보내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돈을 조금 덜 보낼 것 같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유가 없어. 작은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바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대체 돈도 제대로 안 보내면서 왜 이렇게 태평해? 부모님 병원비가 얼만 줄은 알고 있어? 큰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도 사정이 있다니까. 너 혼자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은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고 내려와서 부모님 곁에서 해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 라며 소리쳤습니다.
큰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너는 항상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구는데 내가 보내는 돈 없으면 부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충당하려고 했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었겠어? 라고 맞섰습니다. 전화 통화는 결국 고성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오해하며 더 이상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로 작은 아들은 형의 이름조차 꺼내기 싫어했습니다. 아빠, 형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형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내와의 통화에서도 저는 할 만큼 했어요. 동생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며 고향 방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저 두 아들이 화해하기를 바랐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가족의 화목을 무너뜨리는 것을 느낄 때마다 부모로서의 무력감이 커져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저는 두 아들이 떠난 뒤 조용해진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고향 방문을 끊고 작은 아들은 아내와 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지만 피로와 고독이 그의 얼굴에 어리어 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다녀오며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분명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어딘가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아들은 여전히 부모님 곁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오후에는 병원에 아내를 모시고 다니며 밤에는 밀린 집안일까지 도맡아 합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한테 더 기대하는 건 이제 무의미해요. 작은 아들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에게 기대를 접으려는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를 아예 포기하는 그의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너희가 이렇게 서로 등을 돌려선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작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고향 방문을 꺼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간혹 큰아들에게 전화하지만 통화는 언제나 짧고 사무적입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아직도 저를 원망하나요? 솔직히 고향에 내려가도 동생이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겁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답했습니다. 아들아, 동생이 화가 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내가 가족을 외면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지.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을 전한다면 동생도 받아들일 거야. 큰아들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전 점점 자신이 없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한껏 지쳐 있었고 저 역시 무엇이라 더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가 두 아들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이렇게 서로를 등지고 살아가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도 제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갈등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거예요.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이번에 꼭 내려와야 한다. 내 동생과 만나서 풀어야 할 얘기가 많다. 큰아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결국 제 설득 끝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작은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형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형이 무슨 말을 해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작은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보자. 가족끼리 이렇게 멀어지는 건 옳지 않다. 작은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족 모임 날, 두 아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큰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작은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작은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와 아내는 두 아들의 대화를 조심스레 지켜봤습니다. 분위기가 계속 어색해지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려고 해보자. 작은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 솔직히 형이 부모님을 챙기지 않는다고 느껴서 너무 서운했어. 나 혼자 다 하는데 형은 항상 멀리서 바라보는 것 같았어.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내가 잘못한 게 많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도 회사 일이나 가정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작은 아들은 형의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이 바쁘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더 서운했어. 나도 바쁜데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부모님을 돌봤어야 했거든.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맡긴 것 같아. 이제라도 내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게. 두 아들은 그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오해를 조금씩 풀어가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도울게. 병원 동행도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좀 쉬어. 작은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형을 더 이해해 볼게. 아내는 두 아들의 화해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다. 저도 두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제는 서로가 있어야 힘이 되는 거다. 너희 둘 다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위하는 길을 찾아가면 된다. 그 이후로 두 아들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을 방문하며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처음엔 서먹했던 관계가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아직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두 아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와 노력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조언과 위로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가족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